제2공항 개발 사업은 한국공항공사가 맡게 됩니다. 공항 운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약속은 실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벌기대회를 열고 4.3 특별법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찾은 국회 국방위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외면해 관광용 방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2공항 개발 사업을 맡게 될 단일 사업자로 한국공항공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 개발에도 제주도가 참여해 운영권을 가져오겠다던 원희룡 지사의 약속은 실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개한 제2공항 기본계획안 종합보고서에서 한국공항공사를 단일 사업자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과 현 제주공항과의 연계, 다른 지방공항과의 관계, 건설 재원 분담 능력을 고려해 모든 설계와 시공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 5조 1천억 원 가운데 51%를 차지하는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는 정부가 부담하고 49%인 여객터미널 등 랜드사이드는 공항공사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구했던 제2공항 접근 도로와 신교통수단은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랜드사이드 개발에 일부 참여하거나 투자한 뒤 임대료 등을 받는 운영권 참여도 빠졌고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터미널 앞에 특산품 판매장 등을 지어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은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공항 운영권 참여의 그 구체적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별도 영역을 통해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법 제도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제2공항은 2025년부터 35년까지는 국내선 전용으로 쓰지만 이후에는 국제선도 운항해 조금씩 늘려나갑니다. 이에 따라 2055년에는 기존 제주공항이 제주 기점 국내선의 52%와 국제선의 43%를, 제2공항은 국내선의 48%와 국제선의 57%를 분담하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와 행정시 홈페이지 관련 부서에서 기본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열람시킨 뒤 부서 검토 의견과 주민 의견을 모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기본계획 구시일을 특정할 수는 없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고 제주도의 의견이 국토부로 전달되면 항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고 밝혔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규정을 담고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데요.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4.3 유족회원들이 오늘 국회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삭발을 하는 등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국회 앞에 4.3 영령을 위한 제상이 차려졌습니다. 상복을 입은 유족들이 4.3 특별법이 표류하는 것에 대한 사죄의 술잔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평화와 인권을 유린당했던 71년 전 희생되신 4.3 영령들께 죄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0개월. 정부는 배보상 비용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여야는 정쟁만 일삼으면서 아직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유족 4명은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인 국회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피눈물 나는 우리 그 유족들의 가슴과 눈물을 조금 닦아주시기를. 유족회는 청와대와 국회를 향해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4.3 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2020년도 제72주년 4.3 추념식 행사장에는 국회의원님을 우리가 입장을 거부를 하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특별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은 점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행정시와 공공기관에 여성 고위직 공무원이 적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영진 의원은 올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목표가 정원의 16.9%인데 제주시는 12.7%에 그치고 있고 제주에너지공사와 제주도개발공사 등은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태순 의원은 제주연구원과 제주관광공사 등 6개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정감사 중인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제주 해군기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지 건설로 10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만남은 외면해 관광용 방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해군기지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해군기지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해군기지가 준공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강정마을과의 상생은 뒷전으로 한 채 갈수록 쌓이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했습니다.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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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주민과의 만남 일정이 없었던 터라 위원들은 집회 현장인 정문을 피하고 다른 통로로 해군기지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와는 달리 기지 방문과 함정 승선 등의 사진 촬영만 언론에 공개하고 해군기지 현황 보고회장에서 이뤄진 해군의 보고와 국회의원 질의 답변 등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이 현장 시찰에 나선 시간은 3시간 정도. 1시간가량의 오후 일정이 더 있었지만 개인 일정들이 있다며 앞당겨 시찰을 마쳤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또 지역사회 발전 이런 걸 위해서 해군이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해달라. 그것들을 좀 당부하는 자리였습니다. 주민들은 시찰이 아닌 관광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주민 요청으로 뒤늦게 성사된 일부 국회의원과의 만남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사법 처리자 230여 명에 대한 특별 사면과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철회,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을 요구했습니다. 강정마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리가 됐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건데 지금 강정마을에 10여 년 동안 투쟁을 하면서도 그런 법으로 제정된 강정마을 지원법이 없습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마을이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민생 시찰은 외면한 채 해군기지 유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시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제주시 탐라문화광장과 칠성통, 산지천에서 개최됩니다. 내일 오후 6시 30분 산지천에서 열리는 기념식엔 야외 수상 공연이 펼쳐지고요. 마지막 날인 일요일엔 중앙 로터리와 관덕정 거리인 500m 구간을 낮 12시부터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 각종 예술 체험과 전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문화예술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말에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새벽에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점차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이 2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북부와 서부 남부가 18도, 동부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4도, 동부가 23도, 북부와 서부가 22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부 앞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고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명상수련원 50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명상원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명상수련원에 왔다 의식을 잃은 57살 김모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원장 58살 홍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명상원에서 다수의 한방 침을 압수해 이번 사건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제주시 도련일동 오름중학교 부근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관광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5살 장모 씨가 숨지고 버스 운전사와 승객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이 서로 직진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신호 위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청년 노민규 씨는 오늘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노 씨는 제주에 2개의 공항은 필요 없고 하나 더 들어오면 난개발이 가속화돼 막대한 비용과 책임은 젊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환경부가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은 유기견들의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은 제주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고나 안락산 유기견 3,800여 마리의 사체를 분말로 만들어 다른 지방의 사료 제조업체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면밀하게 조사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금지 약물을 맞은 퇴역 경주마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